여성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보다도 피부에 닿는 아주 미세한 접촉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의 순간적인 움직임이 그녀의 감정을 열 수도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접촉의 타이밍이나 방식이 어긋나면서 뜻밖의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터치는 언어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제스처는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거나 손을 살짝 잡아주는 행동만으로도 따뜻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런 접촉은 우연이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떤 타이밍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인지 아는 것은 직감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나옵니다. 감정과 신체 언어, 그리고 관계의 리듬을 파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런 접촉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9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는 겉모습이나 계산된 유혹이 아닌 진심이 담긴 연결을 위한 접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며 그 중에서도 말없이 전해진 접촉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전달된 손길은 그녀의 하루를, 아니 일주일 내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색하거나 불편한 손길은 그 관계를 영영 닫아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다룰 각 부위는 단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감정이 닿을 수 있는 연결점입니다. 어디를 언제 어떻게 만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실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애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 시작점을 몰랐던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분명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터치라는 주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마음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악수나 가벼운 포옹처럼 익숙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접촉은 말보다 먼저 닿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신체 연구에서도 따뜻한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서적 연결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터치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진심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담긴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예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없이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보다 가벼운 손길 하나가 마음을 열고 불안을 녹일 때가 있습니다. 손끝이 닿는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이나 과한 접촉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속에 상대를 향한 배려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손의 움직임이 곧 마음의 표현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닌 관계를 이끄는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아직 터치에 대한 감각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예술을 배울 시기입니다. 관계는 처음에는 낯선 사이로 시작되지만 점차 친구가 되고 가까운 반려자가 되며 때로는 깊은 신뢰를 나누는 존재로 발전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접촉 역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손끝에 가벼운 접촉이 허용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접촉이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기반한 접촉은 상대뿐 아니라 자신 역시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의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가장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는 말없이도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장소이며 접촉을 시작하기에 부담 없는 위치입니다. 오랜 하루를 마친 아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녀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손이 주로 사용되지만 어깨는 더 사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균형 있는 접촉이 가능한 보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강한 힘이나 지나치게 오래 이어지는 접촉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녀가 웃으며 시선을 맞추거나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등을 돌리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은 잠시 멈추고 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어깨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낄 때 다시 연결을 회복하고 싶다면 어깨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성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부위는 머리카락입니다. 타이밍만 맞는다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동작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섬세한 방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으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매우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스치듯 만지는 행위는 말없이 감정을 나누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터치가 과하거나 목적을 가진 듯 보이지 않도록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한 번의 손길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닥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터치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함께 앉아 있고 주위가 조용하며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에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거나 오래된 추억을 꺼내며 능가가 촉촉해질 때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듣고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터치 하나가 대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상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몸을 기대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보일 때 그 신호를 읽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진심 어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목받지 않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감정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깃불입니다. 귀는 듣는 기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깃불은 수많은 미세신경이 몰려있는 민감한 부위로 진정한 친밀함이 형성된 사이에서만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조용한 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함께 보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귀가에 조용히 감사나 칭찬을 전하고 손끝이 살짝 깃불에 닿는다면 그 작고 소박한 행위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에서는 왼쪽이 감정과 가까운 쪽이라는 믿음도 있어 왼쪽 귀의 접촉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 또한 친밀함이 충분히 쌓인 후에만 가능해야 합니다. 아직 거리가 있는 단계에서의 귓불 터치는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개인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잇는 섬세함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 몸과 마음이 열려 있다고 느껴질 때 그 터치는 비로소 말 없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꼭 에로틱한 감정이 아닌 정서적인 위로와 연결을 위한 접촉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무거운 얼굴로 귀가했을 때 어깨가 축 처진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행동은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그 짧은 접촉 하나로 당신은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처럼 등미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보호받는 느낌을 전해주는 부위입니다. 단순히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진심 어린 배려가 전해지고 무심한 듯 다정한 행동은
오래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등이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아내가 말없이 어깨를 떨군 채 앉아있을 때 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는 그 짧은 동작은 나는 당신의 고단함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어라는 묵묵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위는 과도하게 감각적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보호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이 무심코 허리 근처로 미끄러진다면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분한 신뢰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한 접촉은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 위를 만질 때는 뒤에서 갑작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옆에서 자연스럽게 존재를 알리고 시선을 맞춘 다음 부드럽게 손을 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섬세한 접근 방식이 바로 신중한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등 위의 접촉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관계의 온기를 되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허벅지입니다. 이곳은 관계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부위로 감정의 신호가 분명히 오고 갈 때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접촉입니다. 예전에 알던 준호 씨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소박한 모임 후 조용히 함께 앉아있던 두 사람 그녀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그날따라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남편에게 가볍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준호 씨는 조용히 아내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게 누르거나 흔들지도 않았고 그저 나는 여기 있어 필요하면 기대도 되라는 의미를 담아 조용히 머무른 손길이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말이 필요 없는 위로였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도 서로의 감정이 오갔고 그 순간이 그들 부부에게는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대단한 여행도 아닌 하루의 끝자락에서 맞닿은 조용한 손끝 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허벅지에 대한 터치가 반드시 감각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한 이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어라는 묵직한 진심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강요나 통제가 아닌 온기와 이해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바닥 전체로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손가락의 바깥쪽이나 가볍게 스치는 듯한 방식으로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긴장을 풀지 못한 상태이거나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접촉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손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한 번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뎌온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감정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다가가면 상대는 마음을 찾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손끝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미세한 반응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오고 거리감을 두지 않으며 가볍게 접촉을 허락하는 분위기라면 조금 더 다가가도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굽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허벅지에 손을 얹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스처가 단지 습관이나 욕구가 아닌 진심 어린 이해에서 비롯될 때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정서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감싸는 한마디 발 좀 이리 줘. 내가 마사지해 줄게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고단함을 알아. 그리고 당신이 쉬었으면 해라는 마음이 담긴 진심입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만난 한 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70이 넘은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연 씨는 시장에서 돌아와 지친 발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아무 말 없이 소파 앞에 앉았고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서연 씨도 이내 웃으며 발을 내주었고 그는 손끝으로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고 발바닥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전문적인 손길은 아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온 방안이 고요해졌고 그녀의 눈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피곤한 자신의 발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이 한마디는 장미꽃도 음악도 없이도 진짜 감동이 가능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발 마사지는 기술이 아니라 관찰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남자가 자발적으로 몸을 낮추고 말없이 여자의 발을 보듬는다면 그것은 애정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말과 값비싼 선물로 감동을 주려 하지만 이처럼 조용한 손길 하나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손길이 더욱 소중해지는 이유는 낭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관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삶의 본질을 되새겨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발 마사지는 손잡기와 같은 일상적인 애정 표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닌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발걸음을 기꺼이 감싸 안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발은 수많은 신경이 집중된 부위로 가볍게 문지르거나 적절한 자리를 누르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마저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진심으로 건네는 발 마사지는 욕망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며 관계에 남겨진 온기를 되살리는 감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발 앞에 앉는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함께할 사람을 향한 헌신이자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진정한 친밀함의 방식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고 마음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그 손끝이 그녀의 하루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목은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과 감과 담고 있는 몸을 잇는 연결점이자 말과 시선 사이에 위치한 매우 섬세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올바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목에 대한 가벼운 접촉은 여성을 놀라울 만큼 깊은 손이나 어깨와는 달리 목은 자연스럽게 민감한 부위이지만 접근 방식이 섬세하다면 그 터치는 오히려 말없는 다정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며 목걸이를 고치거나 친근한 말을 건넬 때 목덜미나 목 옆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는 행동은 단순한 손길을 넘어 감정의 언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감한 노인은 상대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관계 안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터치는 손끝보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섬세하고 다정한 마음을 담고 있다면 목에 대한 접촉조차도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감정의 교류는 때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제 목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허리는 상대를 부드럽게 안아줄 때 또는 느릿한 춤을 출 때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입니다. 특히 왼쪽 허리는 심장 가까이에 있어 감정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부위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 부위는 단순히 몸의 중심이 아닌 심리적인 중심이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는 제스처는 소속감과 연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충분한 친밀감과 신뢰가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익숙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부드러운 손길로 허리를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압박감 없는 부드러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꽉 움켜쥐지 마세요. 손이 담요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어야 하며 상대가 속박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리를 통해 전해지는 감정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떨림을 되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존중이 파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정이 조용히 서로에게 스며드는 지점. 그곳이 바로 손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섬세한 접촉의 상징인 손잡기는 나는 여기 있어라는 조용한 안심의 언어입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행동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당신이 곁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확인시키는 제스처가 됩니다. 이처럼 손은 단순한 신체적 연결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대로 건네진 한 번의 손잡기가 말보다 오래 여성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존중과 부드러움, 타이밍이 함께할 때 그 손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조용하고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고 삶의 방식은 소박했지만 누군가 부부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손을 잡는 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죠. 그 말이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골 마을을 방문해 그와 그의 아내 은주 씨가 집 뒤 정원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늦은 오후, 국화가 피기 시작한 정원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방금 심은 배추나 고장난 세탁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약간 미끄러운 돌길이 나타났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단단하거나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거칠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다시 한번 서로에게 중심을 되찾은 듯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래 잡지도 않았고 특별한 의미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주 손을 잡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녀 손을 잡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조용해져요. 평온해진다는 느낌이죠. 그 말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손을 잡는 건 약속의 의미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다는 부드러운 상기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을 오래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감정이 담긴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곁에 앉아있는 그 순간 조용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보세요. 오랜 침묵조차도 치유될 수 있으니까요. 손은 또한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손가락 끝만 닿아도 두근거렸던 그 감정을 지금도 조심스레 꺼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지금도 그 손잡기가 계속된다면 처음의 설렘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악수가 예의고 인사지만 부부 사이의 손잡기는 존중과 애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억누르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부드러운 손길이야말로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손동작도 무심하게 다뤄지면 오히려 어색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빼려 할 때에도 놓아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손을 잡는 건 소유가 아니라 신뢰의 표시여야 합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손을 내밀 수 있는 남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행동일 수 있지만 날마다 반복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오래도록 연결해주는 가장 견고한 끈이 됩니다. 이 9가지 접촉 지점을 따라오며 당신은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받아든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서두르지 마세요. 어디를 만지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만지는가입니다. 모든 접촉의 핵심은 타이밍과 분위기 그리고 감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과 기술을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배려의 원칙이 없다면 한 번에 서투른 손길이 오랫동안 쌓아온 친밀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몸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깊게 관찰하면 그녀의 몸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마주치며 어깨에 긴장이 풀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가와도 된다는 조용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녀가 팔짱을 끼거나 뒷걸음질 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접촉은 감정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를 억지로 죽이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접촉이 적절한 건 아니며 모든 공간이 그 감정을 나누기에 알맞은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 가족 행사나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공공장소 같은 상황에서는 작고 자연스러운 손길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어깨를 툭 치거나 짧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죠. 반면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 역시 상대방의 반응과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만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사랑의 손길에 꼭 필요한 3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겸손, 인내, 그리고 연결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해서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란 기대는 버려야 하죠. 때론 물러나는 것이 진짜 애정입니다. 인내는 시간이 필요함을 아는 자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길 없이 지내온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결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닿는 것이 아닌 마음이 이어지는 손길. 아무 말 없이 손을 가볍게 얹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필요하진 않아요. 오늘 밤 당신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조용히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TV를 보다가 무심히 그녀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작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부터 시작해보세요. 친구에게 인사할 때 어깨를 살짝 두드린다든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상대의 손 위에 손을 살짝 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연결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면 당신만의 따뜻한 기억이나 지금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터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또 다른 소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말보다 깊은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